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상황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문제가 터졌고 이거를 해결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할지 경착륙을 할지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계속 가격 뻥튀기만 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경착륙 이런 거 무서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 한국은행, 투기꾼들, 언론 모두 협력을 해가지고 부동산 지키기에만 급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그 후폭풍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중국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이런 걸 알아보고 또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금융위기로 번지게 되거나 지금 이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크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중국 건설업계 그리고 부동산업계 이런 기업들의 단기 회사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45%나 돼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현금 보유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사실 거의 없고 단기 자금을 끌어다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자금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고율도 높아서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디폴트 비율, 부도율 이런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서 30%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도율이 굉장히 높죠. 여기도 건설사들에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나 이제 은행들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의 공실 면적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지금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한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거죠.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나라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계단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부동산의 거품도 굉장히 심각한 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거를 봤을 때 세계에서 상위 10개 도시 중에서 중국 본토에만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까지 합치면은 중국에서 6개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거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상황을 봤을 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 북경 주택 가격과 일본 도쿄 콘도 가격 서로 비교해 놓은 그래프라고 합니다. 양쪽 다 만만치 않죠. 그래프 기울기는 다르기는 한데 올라가는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중국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갔고 일본은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속도의 차이는 있었는데 거품의 폭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와서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가계 저축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중국 경제 주체별 금융 수지 이거를 봤을 때 빨간색 점선이 가계거든요. 저축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업들도 사실 좀 비슷해요. 기업들도 돈을 최근 들어서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계라든지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도 돈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우리나라는 저축을 하지 않고 대출을 땡겨받고 있잖아요. 그게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중국 부동산도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주택 가격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게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가격도 한 단계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인데 모두 감소하는 게 보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쭉 감소를 했어요. 이제 그 덕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 부동산 경기 추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 회사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좋다면은 이렇게 단기로 돈을 굴려서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단기 부채가 만기가 돌아올수록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계속 터진다는 거죠. 부채가 만기가 올 때마다 갚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금융까지 같이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언론에서 엄청나게 호들갑을 떠는데, 물론 이제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는 한데 이미 많이 감소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많이 감소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인들이 소비를 줄이는 만큼 수출을 덜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저는 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산업들 이런 게 흔들리게 되면은 좋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망하라고 뭐 제사 지낼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투기꾼들이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뭐 홍콩이다, 중국 부동산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 것 보고 우리나라도 대도시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다, 부동산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꺾일 것 같아요. 옆에 나라 무너지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보다 우리나라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지금 6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여기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가볍게 뛰어넘었죠. 당연히 이제 전세대출까지 합치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 포함했을 때 2021년 기준 156%, 그러니까 중국의 2배를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중국 상황과 우리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디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조금 많이 낮아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요. 사실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생활 물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상추하고 삼겹살을 샀는데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석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 1달러가 조금 안 돼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 그 정도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1,200원은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중국은 러시아라든지 이란 이런 데서 석유를 싸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물가로 훨씬 고통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중국 출산율이 2022년 1.07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떻죠? 1 밑으로 떨어진 지 벌써 꽤 오래됐죠. 지금 0.78, 그러니까 0.8도 안 되는데, 결혼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국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만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해야 된다. 지금 빨리 경착륙을 시도하지 않으면은 중국보다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